오늘 이 종목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종목들 보겠습니다. 먼저 안국약품 눈에 띄네요. 노인성 황반변성, 이 안구, 시력과 관련된 질환인데요. 이와 관련한 신약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피젠과 신약 후보 물질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공시가 나오죠요.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출발이 됐는데 바로 상한가로 직행이 됐고 지금도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11,300원 여전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니커 FNG 오늘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상장하는 듯 했는데 장 초반에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었거든요. 근데 그 상승분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기업은 육류를 가공하는 식품 기업인데요. 특히 이 햄버거에 들어가는 패티 있죠. 그 패티를 납품하는 업체예요.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그리고 급식 업체로 튀김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는 시초가 대비했을 때 24%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탄력도가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4,000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그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다음 금강공업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처분 소식이 나오는데요. 규모가 620억 원, 이제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이죠. 개장 직후에는 19%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음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한 3% 가까운 플러스권만 잡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오위즈 볼까요? 인터넷 게임 포털 피망이라고 아시죠? 서비스하는 업체인데요. 2분기 호실적 나타냈고 이제 신작에 대한 모멘텀 기대 가져보자라는 증권가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장중에 상승폭을 확대를 하네요. 10% 전일장보다 뛰어오르면서 16,250원으로 연내에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주 꼽으라 그러면 이걸 겁니다. 바로 비메모리와 관련된 반도체주라고 할까요? AD 칩스가 상한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고요. 넷패스도 21% 가까운 급등 양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 삼성전자가 탈일본화를 할 건데 특히 가장 먼저 할 게 1순위가 뭐냐라고 꼽으면 시스템 반도체가 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전략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건지 이거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울상을 짓고 있는 섹터라고 하면 손해보험사일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게 현대해상인데요. 손해보험사들이 올 상반기에 실손 의료보험 운용 손실액이 1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도 또 현대해상의 순이익 감소폭이 최대였다고 전해지거든요. 계속해서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전날 대비 3% 밀리면서 23,500원으로 52주 신저가로 주저앉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트리 볼까요? 주력 제품이 에버콜라겐, 요즘 먹는 화장품이라고 해서 이 먹는 콜라겐이라고 해서 아마 여성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홈쇼핑을 통해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오늘 반영되고 있습니다. 8% 넘는 강세권 유지를 했는데요. 사실 1분기 어닝 쇼크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볼만한 기업이다라는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종목 이야기 먼저 테마주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주. 네. 사실은 한 반년 전인가요?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다가 요즘은 많이 거론이 안 됐던 종목들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달 들어서는 좀 들썩이는 움직임이 보이더라고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일단 이제는 일본 반도체 규제가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을 좀 더 가속화시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다시피 그 예전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공제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판매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얘기 나오게 되면 반도체 부품주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거기 어떤 트레이딩 수익이 확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과거 경험치가 있는데 이제는 뭐 기존의 디램이라든지 낸드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비메모리 같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는 영역을 확장을 하게 되면서 그에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수혜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간단하게 보더라도 뭐 인텔의 CPU, 인텔 컴퓨터 같은 CPU부터 시작을 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자동차용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4차 산업과 연관된 어떤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뭐 모바일 칩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면 어쩔 수 없이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삼성전자 어떤 결론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통해서 평택 공장이 신설을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지금 이제 16%까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영역을 좀 빠르게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만의 TSMC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 확장을 통해서 수혜가 받는 종목들이 이제는 부각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앞으로 이 시스템 반도체 영역을 확장해 나갔을 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어떤 반도체 부품에서 어떤 타격 가능성을 받기 때문에 그와 시스템 반도체 어떤 기본이 되는 기초가 되는 어떤 부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기존의 그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각과 증식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본 반도체 부품에 대해서 의존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스템 반도체가 오게 되면은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평택 공장 같은 경우는 파운드 쪽으로 집중을 할 거고 이제는 팹리스 쪽으로 AMD라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해 나가게 되면서 거의 수주를 딱 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땐 파운드리보다는 앞으로 그 팹리스 쪽으로 아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AD 칩스 같은 경우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 알파 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지금 상대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마 당분간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 팹리스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 팹리스 중심의 AD 칩스라든지 그리고 오늘은 AD 칩스라든지 알파 홀딩스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종목이 좀 부각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대장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간 AD 칩스가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장비 종목들이 조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장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종목 선정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탈일본이라고 해서 생산 라인에 들어가고 있는 소재가 한 220여 개가 일본 거인데 그보다는 앞으로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팹리스라고 하면 이걸 만들어낸 소재가 아니라 결국에는 설계를 하는 기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으로 좀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지금 그러면 움직이고 있는 소재 관련주에 대해서는 의견은 어떠세요? 단기 상승하고 이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제가 2주 전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반도체 규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램테크 동지 세미캔과 연관성 있는 에칭가스라든지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이런 부분이 연관성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쪽에서 그런 어떤 규제가 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떤 독점적인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BMT라는 종목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독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규제에서 조금 제외되고 있는 업체들 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후성이라든지 솔브레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트렌드적인 관점에서 테마라는 게 어찌 보면 유행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후성이라든지 램테크놀로지 이런 부분 좀 지나갔고 거기에 또 새롭게 부각이 되는 것들이 지난주 같은 경우 덕산 테코피아라든지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는 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와 또 다른 독점적인 기술이 있는 BMT라든지 그리고 신규적으로 이제는 국산에 성공하는 업체들 이쪽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발생이 되면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에 제가 볼 때는 동참을 잘 하셔야 좀 수익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매가 워낙 이제 짧은 관점에서 돌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 전략이 필요한 관점에서 리스크 관리 어느 정도 필요해 보인다라는. 그렇죠. 어찌 보면 리스크 관리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 잘 갈아타야 되잖아요. 이럴 때면 후성 같은 식각액이나 가스 공정에 사용되는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 주셨고 기노브랜드 팹리스 관련 기업들 눈여겨보자라는 말씀.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현대해상 보겠습니다. 워낙 지금 주가의 흐름도 어렵고 어떤 판단 가지고 계세요?
아마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생보사보다는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가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하락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은 제가 봤을 때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케어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비급여였던 항목들이 이제 급여 쪽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있고 이 의료보험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뭐 보험금 그 병원비로 뭐 100만 원 100을 썼다라면은 뭐 50을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단순히 이 병원비 절감 효과가 아니라 병원비가 절감이 되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횟수가 더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가는 횟수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 대비해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손해율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상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손해보험주 전반적으로 다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 좋은 의견을 들 수가 없을 것 같고 뭐 어떤 의견이냐면은 당연히 뭐 예상을 하시겠지만 나빠요. 의견을 나빠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예.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면은 손이 나가게 돼. 이게 바닥이 아닐까 네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아직은 나빠요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뉴트리 볼까요? 오늘 특히 건강기능식품 관련주가 동반해서 네네. 다 오르는데 특히 뉴트리의 탄력도가 강하더라고요. 수급적으로도 양호하고 어떤 판단이세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먹는 건 없네요. 저도 뉴트리 거 먹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먹고 제품? 있는데 기초 비타민하고 마그네슘하고 아연 있는 거 먹고 있거든요. 나이를 먹으면 그거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데 챙겨 드셔야 합니다. 예. 먹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그 서두에 소개를 해주셨듯이 그 콜라겐 제품이 인기가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을 해보니까 블로그라든지 카페 같은 데서 제품이 좋다는 의견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그 종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비디비치 때문에 신세계가 상당히 좀 잘 갔었잖아요. 그래서 뉴트리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콜라겐 제품에 대한 어떤 매출 증가 이 부분이 실제로 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좋지 않았었지만은 돌려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홈쇼핑 같은 경우도 판매 채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판매 활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게 되면은 어쨌든 양적 성장은 분명히 좀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면서 1분기 때는 마케팅 비용 좀 출혈을 하게 되면서 좀 안 좋았었지만은 이 마케팅 비용 출혈되었던 효과가 2분기 그리고 하반기 갈수록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고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15,000 부근대에서 지지력을 보이게 되면서 좀 돌려주지 않을까? 그래서 21선만 좀 회복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돌려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근거는 또 실적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가 턴어라운드, 실적 턴어라운드 이런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일단은 그 좋아요 의견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지를 받고 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대가 된다. 실적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탑픽 뉴트리일까요? 오늘 탑픽은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다 좋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조금 틈새 시장을 생각을 해서 전 뉴트리 탑픽을 좀 주시고 싶네요. 오늘의 탑픽 뉴트리 흐름 놓고 체크해 보시죠. 프라임스탁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20일) 화요일 거래 마쳤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는 걸까요? 양시장 모두 이틀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낙폭 과대주들, 특히 대형주들의 반등이 특징적이었습니다. 2차전지,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화장품주들이 오늘 주인공으로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후장 들어서 탄력이 더욱더 좋아진 2차전지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은 중소형주 LNF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일단 LNF 메이저 수급 주체
주체들이 모두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3거래일 만에 주가는 반등으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LNF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11% 급등하면서 28,200원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7.8% 역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기관이 수급을 끌어준 모습이고요. 3분기에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에도 주가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12,3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대형주들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일단 포스코케미칼, LG화학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오늘 쌍끌이 수급이 유입이 됐습니다. 3.1%까지 흐름 좋아지면서 48,900원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LG화학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후장 들어서는 그래도 탄력이 조금은 빠진 모습인데 0.9% 상승하면서 324,0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가 체크해보겠습니다. 8월 20일 화요일에 국내 증시 마감가입니다. 일단 양시장 후반 들어서 오름폭을 더욱더 키워갔습니다. 코스피는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수급에 힘입어서 특히 코스닥은 후반 들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스탠스를 매도에서 매수로 바꿔주면서 지수의 상승 압력을 불어넣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부터 체크해보시죠. 일단 코스피는 1.05% 상승 탄력 보이면서 1960선에 안착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제장과 비교해도 20포인트나 훌쩍 뛰어 오른 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코스닥의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후장 들어서 탄력 키워가면서 2.03% 상승하면서 600선 다시 뚫어냈습니다. 600선 회복하면서 606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체크해보시죠.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5종목 현대차 제외하고 현대차 파란불 들어오고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1.9%까지 탄력 키워가면서 44,000원 선 다시 회복이 나왔습니다. 44,45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SK하이닉스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습니다. 1.7% 탄력 보이면서 76,400원까지 주가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도 빨간 들어왔고요. 어제 현대모비스와 네이버가 시총 5위 자리를 두고 계속 경쟁을 벌였었는데 네이버가 4.6%까지 탄력 키워가면서 오늘 시총 5위에 안착을 해준 모습입니다. 네이버는 145,500원 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CJ E&M이 장 후반 들어서 하락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CJ E&M은 1.6% 하락권에서 154,9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펄어브스 콘텐츠주는 흐름 괜찮았습니다. 1.8% 탄력 보이면서 175,2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펄어브스 2거래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한 모습이고요. 오늘 KMW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권에서 내내 움직이다가 후장 들어서 탄력 키워가면서 1.4% 상승 56,4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1.3%까지 탄력 키워간 모습입니다. 41,1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헬릭스미스도 1.5% 상승하면서 184,0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낙폭 과대주들 조금 더 체크해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화장품주들, 면세점주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는데요. 일단 호텔신라와 신세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신라 3.7%까지 2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78,2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신세계도 이틀 연속 좋은 흐름 전개가 됐습니다. 1.59% 상승하면서 224,0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네요. 토니모리와 클리오도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2분기에 두 기업 모두 흑자를 기록한 기업들이죠. 토니모리 3.5% 탄력 보이면서 9,340원, 클리오도 4.4% 탄력 보이면서 18,900원의 시세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조선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잘 갑니다. 2분기에 호실적 기록했고 연이어서 수주 소식 들어오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중공업은 4.6%까지 탄력 키워가면서 3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7,6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흐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5.3% 장대 양봉 나오면서 108,500원 선에 시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유주들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S-오일 일단 3.1% 상승하면서 4거래 연속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91,7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SK이노베이션도 역시 4거래 연속 상승 마감입니다. 1.5% 상승 보였지만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네요. SK이노베이션은 162,500원 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마블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일단 오늘 거래소에서 서비스 업종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 중심에는 넷마블이 있었습니다. 잔디소프트가 개발 중인 매드월드에 글로벌 퍼블리싱을 체결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넷마블 5%까지 상승하면서 93,500원 선에 시세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인데
텐데요. 오늘 14거래 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주 반갑게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수급 점검해 볼 텐데요. 14거래 만에 외국인 수급 들어왔습니다. 외국인들 1,132억 원까지 매수 규모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팔아냈습니다. 708억 원, 개인 역시 604억 원 동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한번 점검해 보시죠. 일단 오늘 수급 주체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 후반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은 4억 원 사들였고 기관도 274억 원 사들이는 모습, 개인 홀로 매도 우위를 보이는 모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감 시장 상황 정리해 드렸습니다.